안녕하세요. 금년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것이 시행되는데 그중 내용 중에 이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의 제7번째 건강장애 예방조치에 추가되었기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권고사항이었던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법정화한 것입니다. 이 조치하지 않으면 알다시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이런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폭염 때문에 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제일 마지막 그 별표에 보면 직업병의 종류에 보면 제일 마지막 24번째에 열사병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신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열사병은 1년에 그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7호가 신설되고 그럼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 중에 열사병과 함께 이제 소위 법사위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39조의 보건조치에 이제 6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항에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등등에 의한 건강장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고온, 저온을 근거로 이 폭염 예방에 이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온도, 습도 조절, 휴식 등 휴게시설의 설치, 세척시설의 설치 등 소금과 음료수의 비치 같은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로 이 용광로 같은 실내 작업장의 열원이라든지 이 제빙고, 냉동고 같은 냉원이 있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기준이 불명확했고 이 폭염과 한파라는 게 고온, 저온의 습도 문제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습도, 기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선된 내용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보면 이제 우선 폭염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폭염에 관해서는 폭염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 거기에 이제 제558조 제4호를 신설해서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작업이라는 것은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이 체감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31도씨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를 폭염 작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안전보건 기준 제559조의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조치해야 될 사항을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7가지를 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의 냉방과 통풍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시간대 조절이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음으로 체감온도가 33도씨 이상인 폭염 작업장에서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라. 그리고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또는 통풍장치나 보냉장고를 지급하고 가동해야만 근무 지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온도 습도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결과는 당해년도 말까지 기록 보관해야 한다. 다음으로 폭염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 건강예방, 응급조치 관한 교육을 실시해라. 다음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습구, 흡구 온도지수라고 있잖아요. WBGT, 이제 웻 벌브 글로브 템퍼러처라는 거 WBGT를 사용하는데 보통 체감온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체감온도를 한 이유는 먼저 체감온도가 일반 대중을 위한 지표로 온도와 습도만 반영하는데 이것이 WBGT보다는 이 유형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노동 강도에 따른 구체적인 일과 휴식의 권고를 지시하기 때문에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WBGT 사용이 효과적이지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기상청 예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이 법적
규정이 보편성을 갖춰야 되니까 체감온도를 사용하지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감온도 가운데 31도씨를 기준으로 하는데 31도씨가 온열 질환 관리의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상청의 폭염 영향 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되는 온도가 31도씨입니다. 실제로 온열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이 조치의 기준점을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 외에도 이 나머지 온열 질환으로 산재 승인 받은 27.3%는 31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체감 온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온열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이제 WBGT까지 보완할 수가 있겠죠.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 지침이라는 포샤 가이드 H-219-2022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고려해서 기상청의 체감 온도 정보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기상청 측정소와 작업 장소의 거리가 멀거나 자체적인 오염 질환 관리 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습후, 흡구, 온도 지수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 WBGT 또는 이 체감 온도 외에 개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 강도, 개인의 건강상 특성, 작업 부위나 기류 제한으로 인한 열 배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에서 이번 6월 1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할 때 이 온열로 인한 작업 중지, 대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과도한 재량에 의한 작업 중지, 개별 사업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등등 일괄적 규제라는 것이 문제가 많다. 사업장의 손실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이라든지 온열로 인한 작업중지권 또는 작업으로부터의 대피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 상황이 잦아지면서 여름철 폭염 대처가 산업보건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법 개정안에서 체감온도를 31도를 기준으로 한 보건관리를 하자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에 사업장들 조건 그리고 노동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대처는 현장의 책임자들, 특히 보건관리자들이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온열질환 감소 효과를 보려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디 31도씨를 기준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위해서 금년 여름에 온열질환 근로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